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이야기 잠깐 해보죠.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뭐 좀 찾아보다가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요런 보도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기업 특강하는 전문 강사 소득은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뭐 요런 내용인데요. 아마도 사업 소득이 해당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기타 소득하고요, 사업 소득의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상 이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이게 사업소득으로 할 거를 기타소득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기타소득을 할 거를 사업소득으로 하면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실무에서 보면 이게 뭐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잘 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제 실무에서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의 요 문제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이 소득을 직접 받는 소득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 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 담당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요거를 뭐 법인이 됐던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됐던지 요거를 지급할 때 이제 약간 이제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하고 사업 소득을 구분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거를 시청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 강사 A는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나왔죠. 앞에 전문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하나 사실만으로는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할 수 없죠. 근데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했으니까 요거는 사업소득이란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했대요. 요건 요렇게 원천 징수를 하면 요 원천 징수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신고 내역으로 요 사람의 1년 동안 소득이 쭉 잡히거든요. 근데 그 쭉 잡은 소득을 보면 다 기타 소득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천 징수 신고 내역을 분석했더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들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니까 요거를 이제 잘못 판단했다고 통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소득자한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요 전문 강사 A씨는 요거를 기타 소득에서 사업 소득으로 수정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이제 수정 신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요, 강의 자체를 1년에 뭐 한두 번이 됐던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횟수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 여러 번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누가 봐도 사업소득이죠. 굳이 이거를 기타소득으로 해가지고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가산세만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를 고민할 정도의 횟수와 반복성, 사업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아마 사업소득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회사들은 임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그 고문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원천징수를 했네요. 요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요게 이제 매달 여기 있죠? 매월 지급받아. 그 매달 이거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했을 텐데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1년 12달의 원천세 신고를 똑같은 사람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거를 12번 다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이미 12번 정도면 굉장히 반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건 좀 이렇게 드물어요, 실무상으로도. 근데 사실 어떤 게 있냐면, 그 회사에 실무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뭐 종종 있는데, 요 앞에서 봤던 요런 이제 강의, 그러니까 강의는 사실 없고요. 기술 고문이나 아니면 경영 자문이나 이런 외부 인사들을 모셔다가 그런 고문이나 자문역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이렇게 임원이셨던 분이
그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 보면요.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들한테 여기 이렇게 그 임원 같은 분이 계시고요. 아까 기술 고문이나 자문은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 뭐 대기업의 임원 출신, 뭐 고위직 출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줄 소득을 원천 징수할 때 기타 소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실무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사업소득인 걸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기타 소득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단 어제 그제만 해도 본인이 모시던 임원분이 요렇게 고문료 이제 신분으로 바뀌시면서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라 이러는데 이거를 싫어요 하기가 굉장히 좀,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 담당자 분들도 누가 봐도 사업 소득인데 이거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뭐 원천세 신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사업 소득이 맞는데 소득자가 기타 소득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바꿔주거나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을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선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고용하면서 이거를 인건비에 포함을 못 시키고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조업자인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를 고용해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임금을 지급하는데 요것도 계좌로 지급을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도 못하죠.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천세 신고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에 이제 비용으로 집어넣게 된 거죠. 이거 인건비가 꽤 많으니까. 이게 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에다가 집어넣냐 하면 이런 인건비를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에다가 뭐 급여나 상여 뭐 이런 거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 내역이 이 인건비에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 내역이 있어야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여기 인건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확인했더니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는 인건비가 만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인건비에다 못 넣고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금액이 클 거잖아요.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금액이 다른 업종 평균들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한 것도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종합소득세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튼 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됐던 개인사업자가 됐던 요런 원천세 신고하실 때 그 소득의 구분부터 원천세 신고 여부까지가 꽤 중요하게 여러 가지 세금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는 거지만 매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